구두 좀 닦아줘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 우리 집 며느리 감이면 이 정도는 웃으면서 해야지. 재벌가 안주인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별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를 나눴던 여자는 어느새 하녀 옷을 입고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안은 그녀에게 무슨 시험을 준비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삶이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우그룹 본관 회장실, 한기성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한지훈이 올린 결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예비 며느리 이서아의 간단한 프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 부모님은 작은 식당 운영, 특별한 집안 배경 없음. 회장님, 정말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성은 책상을 탁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그룹을 일궈왔는데 이름도 모를 집안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그날 저녁 한기성은 부인 최윤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경은 찻잔을 들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게 아니야. 시험하는 거지. 기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경은 남편의 의중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 역시 재벌가끼리의 정략 결혼으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포기하고 집안의 선택을 따랐던 그녀는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별장으로 보내 시댁 예절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절 교육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기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경은 남편의 계획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지훈과 이서아는 시우그룹 회장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서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윤경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재벌가의 예절, 손님 접대, 집안 관리,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 별장에서 일주일 정도 합숙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서아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지훈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배워야지. 서아 씨도 우리 집안을 제대로 알고 싶을 거 아니야? 기성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분위기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의 눈빛, 말투, 분위기 모든 게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서아를 쳐다봤지만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훈도 알아채지 못한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지훈이 서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가지마. 뭔가 이상해. 부모님이 저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어. 괜찮아요. 오빠를 사랑하니까 오빠 가족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곧바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옷만 챙긴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 소형 카메라, 예비 배터리, 그리고 USB까지.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별장 합숙은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엄마, 며칠 다녀올게요. 서아는 어머니 이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야, 괜찮겠니? 재벌가라는 데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쉽게 대해줄 것 같지 않은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그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고 올게요. 서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집안이 정말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줄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이 시험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시우가의 별장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저택은 마치 유럽 귀족의 별궁을 옮겨놓은 듯 화려했습니다. 서아를 태운 차가 별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문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회장 부부가 아니라 나이 지긋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서아 씨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관리인은 서아를 별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본관이 아닌 별관이라는 사실에 서아는 이미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관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복도와 작은 방들이 나타났고 관리인은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짐을 푸시고 이걸 입으세요. 침대 위에는 회색빛 유니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옷을 집어들며 관리인을 쳐다봤습니다. 이건 무슨 옷인가요? 직원 유니폼입니다. 교육기간 동안 입으셔야 합니다. 직원 유니폼요? 서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30분 후에 본관 주방으로 오시라고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이 나가고 혼자 남은 서아는 유니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예절 교육이 아니라 자신을 하녀로 만들어 시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곧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그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져온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초라한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서아는 본관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주방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아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곳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아라고 합니다. 서아 씨,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최윤경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큰 며느리 장영우도 함께였습니다. 오셨군요, 서아 씨. 윤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의 부드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기서 집안일을 배우시면 됩니다.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모든 것을요. 시어머님, 제가 예절 교육을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예절이요? 재벌가 며느리의 예절은 집안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인들을 관리하려면 하인들의 일을 먼저 알아야죠. 윤경이 비웃듯 말했고 장영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똑같이 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모욕이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고 나가버리면 이 집안의 본 모습을 절대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아의 차분한 대답에 윤경은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항이나 거부를 예상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서아 씨에게 오늘 할 일을 알려주세요.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할 겁니다. 윤경과 장영우가 나간 후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할 일을 알려주세요.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녹음은 시작되었고 모든 말,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식탁 세팅을 도왔습니다. 본관 대형 식당에는 기성, 윤경, 지훈, 그리고 장영우와 그녀의 남편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방과 식당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지훈은 서아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아야, 왜 그런 옷을? 앉아, 지훈아. 기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는 지금 교육받는 중이야. 방해하지 마. 아버지, 이게 무슨... 내가 데려온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감인지 보는 거다. 조용히 있어.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지훈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뜨거워. 윤경이 앞에 놓인 국그릇이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윤경은 서아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서아 씨, 국그릇을 제대로 놓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서아는 곧바로 걸레를 들고 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을 적셨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그런 서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우리 집 며느리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바닥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의 사흘째 아침, 서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이모와 다른 직원들이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손에는 어제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 손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요. 부인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희도 다 알아요. 옆에서 채소를 썰던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일부러라니요? 국그릇은 멀쩡했어요. 부인께서 일부러 팔꿈치로 밀어서 넘어뜨리신 거예요. 서아 씨를 시험하려고요. 서아는 그제야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 집안을 제대로 보고 있으니까요. 서아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울고불고 나갔을 텐데 이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최윤경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자 윤경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제 구두 좀 닦아줄래요? 윤경이 명품 구두 여러 켤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구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 순순히 하네. 난 또 반항할 줄 알았는데. 윤경이 비웃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구두를 집어들어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은 계속해서 서아를 관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요, 서아 씨. 이 집에 들어오려면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야 해요. 위 사람 눈에 들려면 아래 사람처럼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서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그런 서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발을 뻗어 서아가 닦고 있던 구두를 걷어찼습니다. 제대로 안 닦았잖아요. 다시 해요. 구두는 바닥에 떨어져 먼지가 묻었습니다. 서아는 구두를 다시 집어들며 영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짐승을 관찰하듯 최윤경이라는 인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서아는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고 윤경은 만족한 듯 다시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호주머니 속 녹음기는 윤경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아는 본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경과 영우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털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 생각보다 끈질기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울고불고 나갔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저녁에 회장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셨어. 마지막 시험이요? 응. 비싼 도자기 접시를 들게 할 거야. 그리고 일부러 놀라게 해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지. 그럼 저 여자가 우리 집 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라고 몰아갈 수 있잖아.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아는 손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별관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을 일부러 넘어뜨린 장면, 구두를 닦으라고 시킨 장면, 그리고 오늘 엿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서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만약 이틀 안에 연락이 안 되면 이 파일을 꼭 경찰에 전달해줘. 그리고 지훈 오빠한테도 보내줘. 부탁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장의 화려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빛 뒤에 얼마나 추악한 민낯이 숨어 있는지 이제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본관 식당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고 한 직원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아 씨, 오늘 조심하세요. 회장님 댁에서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서아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주방장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이 접시에 디저트를 담아서 식당으로 가져다 드려요. 조심해서요. 이건 회장님께서 외국에서 직접 사오신 도자기예요. 주방장이 건넨 접시는
청백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고급 도자기였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거의 비칠 정도로 얇고 정교했습니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온 가족이 서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성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윤경은 부채질을 하며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장영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지훈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아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걸으며 기성 앞에 접시를 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윤경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벌레야. 윤경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명에 서아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재빨리 중심을 잡으며 접시를 꽉 붙잡았습니다. 도자기는 기울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에 담긴 디저트만 살짝 흘러내렸을 뿐입니다. 식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접시를 떨어뜨릴 거라 예상했는데 서아가 끝까지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기성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인, 무슨 벌레요? 그게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윤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흘러내린 디저트를 냅킨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저트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기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물러나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서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방금 식당에서 있었던 일 보셨죠? 봤어요. 부인께서 일부러 놀라게 하신 거 다 알아요. 혹시 그 장면이 녹화될 수 있을까요? 녹화요? 식당에 CCTV가 있긴 한데 작은 카메라가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관리인 사무실에서 관리하는데.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서아는 별관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윤경과 장영우가 도자기 시험에 대해 미리 공모했던 대화, 그리고 오늘 저녁 일부러 놀라게 해서 접시를 떨어뜨리게 만들려던 시도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관리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아 씨, 이게 뭔가요? 오늘 저녁 식당 CCTV 영상이에요. 얘기는 전에 들었어요. 부인께서 일부러 놀라게 하신 거 다 찍혀 있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관리인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이거 주시면 곤란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도 이 집에서 오래 일하면서 참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인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하시는지 서아 씨가 당하는 거 보니까 딱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관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아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아 씨, 이 집 며느리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집안 들어오시면 평생 고생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미 마음 정했어요. 서아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에는 윤경이 주변을 살피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가 접시를 간신히 붙잡는 모습, 윤경이 당황하는 표정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모든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별장 합숙 6일째 아침, 주방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하녀 하나가 실수로 우유를 쏟은 것이었습니다. 흰 우유가 대리석 바닥에 쏟아지며 넓게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하녀가 당황하며 걸레를 찾았습니다. 그때 윤경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보자마자 윤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윤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하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님. 제가 실수? 실수로 우리 집 물건을 망치면 다야? 너 같은 애들은 원래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물건을 아낄 줄도 모르지. 윤경이 하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경이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우유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는데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당신이 시켰어? 저를 벌하셔도 됩니다. 서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은 하녀는 눈물을 닦으며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둘 다 청소해.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본관 전체를 다 닦아. 윤경이 비웃으며 주방을 나가자 젊은 하녀는 서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왜 그러셨어요? 언니 잘못도 아닌데. 괜찮아. 어차피 나도 청소해야 했어. 서아는 웃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라도 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별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아도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아 씨, 정말 고마워요. 아까 저희를 감싸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집에서는요. 관리인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우리를 사람 취급해준 사람은 도련님밖에 없었어요. 부인이랑 회장님은 우리를 그냥 물건처럼 대하시거든요. 물건이요? 필요하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우리한테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밥 먹듯이 하시죠. 젊은 하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6개월 일했는데 벌써 3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데 가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참고 있어요. 서아는 그 하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말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언니. 여기는 재벌집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여러분이 이 집에서 당한 일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필요할 때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아 씨, 혹시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이 집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증언하면 우리는 해고될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해고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서아의 진지한 눈빛에 직원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별관 자기 방에서 직원들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 10년간 당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윤경이 자신에게 했던 폭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는 기성이 직원들의 급여를 함부로 깎고 협박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아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합숙이 끝나고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본관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성은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교육도 끝나는구나. 그동안 서아 씨를 잘 관찰하셨죠? 윤경이 웃으며 묻자 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거야. 지훈이도 부르고. 지훈이가 알면 화낼 텐데요. 화를 내든 말든 이건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야. 식탁 저편에서 서아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별장 합숙이 끝났습니다. 서아는 별관에서 짐을 챙기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국그릇을 쏟은 일, 구두를 닦은 일, 도자기 접시를 간신히 붙잡았던 일, 그리고 하녀들을 감쌌던 일까지. 모든 순간이 녹음되고 영상으로 기록되어 USB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 씨. 서아가 문을 열자 한 직원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들 연락처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오늘 회의에서 부인께서 뭔가 큰 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별관을 나섰습니다. 본관으로 가는 길 정원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지훈은 달려와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괜찮아요, 오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고? 서아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에서 제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아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제 편에 서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오빠도 선택해야 할 테니까. 무슨 소리야? 난 당연히 내 편이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회의실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오빠 가족이잖아요. 지훈은 서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벌어질 일이 얼마나 잔인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 오후 3시 시우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기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윤경, 장영우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지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아는 테이블 끝자리에 마치 피고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겠습니다. 기성이 서류를 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서아 씨는 우리 별장에서 시댁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평가라니요? 서아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무슨 평가를. 조용히 해, 지훈아.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기성이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아 씨, 첫째 날 저녁 식사 때 국그릇을 제대로 놓지 못해 국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도자기 접시를 들 때 디저트를 흘렸습니다. 셋째, 청소할 때 구석구석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기성이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사소하고 억지스러운 지적들이었습니다. 기성의 말을 들을수록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이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도입니다. 서아 씨는 일주일 내내 직원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착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는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아 씨는 우리 집안의 품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장영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며느리로서의 위엄이 부족해요. 서아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가방 안에 노트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서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앉아, 지훈아. 아버지, 어머니, 이건 너무합니다. 서아를 하녀 취급한 거잖아요. 하녀 취급? 기성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시킨 거야. 그리고 서아 씨는 그 교육을 통과하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자면. 기성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서아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는 품위가 부족합니다.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윤경과 장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서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서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제 말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보인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기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찮은 자리에서 보는 게 진짜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땐 누구나 품위를 지키지만 낮은 자리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야. 그렇군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럼 회장님, 저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관찰? 저도 시험을 봤습니다. 이 집안이 과연 제가 들어올 만한 곳인지. 서아는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TV에 연결하기 시작하자 기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윤경이 일부러 국그릇을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니 윤경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윤경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윤경이 국그릇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에 이어 서아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윤경의 오만한 표정과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 씨, 제 구두 좀 닦아줄래요? 어머, 순순히 하네. 난 또 반항할 줄 알았는데. 화면 속 윤경은 구두를 발로 걷어차며 다시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건 언제 찍은 거야? 일주일 내내 찍었습니다. 모든 순간을요. 서아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윤경과 장영우가 소파에 앉아 도자기 시험에 대해 모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회장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셨어. 비싼 도자기 접시를 들게 할 거야. 그리고 일부러 놀라게 해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지.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성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윤경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영상을 멈추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한 며느리는 우리 집엔 죄야. 윤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은 원래 버릇이 없어. 저런 애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해. 이번에는 기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지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어진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고 이번에는 별장 직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부인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들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회장님은 저희 급여를 함부로 깎으셨습니다. 명절 보너스를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항의하면 당장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기성은 창백한 얼굴로 책상에 손을 짚고 있었고 윤경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장영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하찮은 자리에서 보인다고.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한여라는 하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요. 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요. 우리는 그저 시험하셨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회장님, 시험을 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기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험을 본 건 이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낙제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들인 줄.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기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에 기대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요? 기성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기성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테크라인 지분 계약서? 제가 테크라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충격이 휩쓸었습니다. 테크라인은 시우그룹이 최근 인수를 검토하던 유망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플랫폼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신이 테크라인의 창업자? 제가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회사에서 일한 거였습니다. 저는 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벌가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서아의 말에 기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그룹이 필요로 하는 인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빠의 가족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집안이 정말 제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줄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집에 들어가는 게 꿈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서아의 선언 이후 회의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윤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을 망신시키려고 일부러 꾸민 거예요. 녹음하고 촬영한 것 자체가 함정이었다고요. 함정이라니요? 서아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부인께서 먼저 저를 시험하셨잖아요. 저는 그저 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을 뿐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증명할 수 있도록요. 증거? 이건 불법 촬영이야. 고소할 거야. 장영우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장은 제가 머물던 공간이기도 했고, 녹음은 제가 직접 대화한 내용들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들께서 직원들에게 하신 행동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성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만, 다들 조용히 해. 회장의 목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성은 심호흡을 하며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서아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돈이요? 아니면 우리 그룹과의 사업 계약이요? 회장님,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아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오빠가 이 집안의 잘못된 관습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지훈은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아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서아와 함께 할 겁니다. 기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훈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이 집안을 배신하겠다는 거야? 배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게 이 집안 덕분이라는 걸 잊었니? 내가 다닌 학교, 내가 입은 옷, 내가 일하는 회사, 모든 게 시우그룹의 이름으로 가능했던 거야. 기성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시우그룹의 이름 아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평생 이 집안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노예의 삶이냐?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게 자유로운 삶입니까? 지훈의 반문에 기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경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이러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어머니.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십니까? 어머니가 정략 결혼으로 이 집에 들어오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이 집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불행을 저도 겪길 원하십니까?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라십니까? 윤경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성은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섰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해야겠구나. 지금 당장 집을 나가라. 그리고 회사도 그만둬. 내가 가진 시우그룹의 주식도 모두 반납하고 상속 포기 각서도 써.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아. 윤경이 비명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돌아서서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가자. 우리 둘이서.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서아는 잠시 멈춰 기성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셨지만 정작 시험에 떨어진 건 이 집안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서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기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윤경은 소파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우는 멍하니 빈 회의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윤경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와 지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별장 직원들이 언론에 제보했고 서아가 준비한 영상 일부가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 시험, 한역 갑질, 그리고 공동 창업자라는 신분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주들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은 회장실에서 쏟아지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고 협력사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주가였습니다. 시우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기성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사퇴?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나를 내쫓겠다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방식이 시대착오적이고 인권 침해,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합니다. 기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한낱 영상 파일 몇 개로 무너지다니. 부인께서도 사회봉사단체에서 명예이사직을 박탈당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기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경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리였습니다. 자선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이름을 올리고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아와 지우는 서아의 작은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후회돼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습니다. 아니, 전혀. 다만 부모님이 걱정돼. 오빠가 착하네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래도 부모니까.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서아는 지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미안할 게 뭐 있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우리 집안의 잘못을 바로 잡아준 거지. 그때 서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테크라인 공동 창업자이자 절친한 친구인 혜진이었습니다. 서아야, 너 괜찮아?
괜찮아. 뉴스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재벌가랑 정면으로 맞선 건데. 걱정 마. 나는 준비했었어.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졌어.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회사 일정 좀 조정해 줄 수 있어? 투자자 미팅들. 왜? 취소할 거야? 아니, 앞당기고 싶어.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싶거든.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답지. 알았어. 내가 일정 조정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 회사 같이 키워볼래요? 나는 경영 경험은 있지만 스타트업은. 오빠는 전략 기획 전문가잖아요.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아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우리 이름으로. 지훈은 서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우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기성의 회장직 사퇴였습니다. 그는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윤경도 모든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성은 텅 빈 저택의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문득 서아가 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던 소박한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식사 안 하시렵니까?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냥 라면이나 끓여줘. 라면이요?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평생 고급 요리만 먹던 회장이 라면을 찾다니. 기성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라면.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소박하고 진실하고. 집사가 나가고 기성은 빈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가구, 비싼 그림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본 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었구나. 기성의 독백이 텅 빈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아와 지우는 테크라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우는 전략기획이사로 합류해 회사의 성장 방향을 설계하고 있었고 서아는 대표로서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대표님, 이번 투자 유치 성공했습니다. 혜진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200억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지우는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서아야. 우리가 해냈어요, 오빠. 우리 힘으로.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영희는 딸과 지훈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너희들. 배고프지?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엄마, 우리 오늘 큰 투자 받았어요. 정말? 어머, 우리 딸 대단하네. 영희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지훈이는 손님인데 무슨. 어머님도 이제 제 어머니신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그런 지훈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런 좋은 아들을 두고 그 집 사람들은 정말 눈이 먼 거야.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해요. 서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해요. 그걸로 됐어요. 한편 시우그룹 저택에서는 기성과 윤경이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테크라인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아와 지훈이 나란히 서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아의 인터뷰 내용에 기성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기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아들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훈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안 받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기성은 윤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성은 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성이 들어서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성의 조심스러운 말투에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명령조로 말하던 회장이 존댓말을 하다니. 말씀하세요, 회장님. 기성은 직원들을 별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급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보너스도 약속만 하고 안 드렸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성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밀린 급여와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위로금도 함께 넣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직원들은 봉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회장님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으로 당연한 건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기성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다는 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께도 똑같이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대우해드리겠습니다. 기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별장을 나서는 기성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아와 지우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서아의 어머니 식당 근처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테크라인 직원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서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지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다. 내 결혼 소식 들었다. 축하한다.
아버지가 가도 될까? 지우는 문자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아는 그런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가 결정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서아야, 너는 괜찮겠어? 오빠 부모님이잖아요. 저도 이제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우는 서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아닙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고맙다, 아들아. 결혼식 당일 작은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어머니가 손수 골라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그 무엇보다 빛났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예식장 뒤편에 기성과 윤경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기성은 평소 입던 화려한 양복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윤경도 화려한 장신구 없이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을 발견하고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기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되는 간소한 예식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아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을 나눴습니다. 저는 서아 씨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평생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만든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의 서약에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성과 윤경도 조용히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모두들 즐겁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기성과 윤경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구나. 기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수백 명의 하객도 비싼 코스 요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말할까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묻자 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이니까. 두 사람이 지훈과 서아에게 다가가자 지훈은 부모님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훈아. 윤경이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아 씨를 그렇게 대하고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윤경은 서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씨 아니 서아야 정말 미안하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윤경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오빠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서아의 말에 윤경은 더욱 눈물을 쏟았고 기성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훈아, 아버지도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 방식만 강요했어.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기성은 서아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 씨, 당신 말이 맞았어. 시험을 본 건 우리 집안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낙제했지. 서아는 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낙제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기성은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가족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리자 윤경이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지훈아,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가족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서로 잘 지내요. 영희가 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딸 키우셨어요. 저희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두 어머니의 화해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테크라인은 업계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아와 지우는 회사를 함께 이끌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사 복지는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서아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혜진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전 직원 회식하죠. 장소는 직원들이 투표로 정하고요. 지우는 서아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우그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성은 명예회장 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젊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해야 했던 일이었네요. 기성은 복지센터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윤경도 남편과 함께 복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예를 위해 자선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인,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윤경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절대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아와 지훈의 작은 아파트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기성, 윤경, 그리고 이영희까지. 거실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다들 편하게 드세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성은 김치찌개 한 술을 뜨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이구나. 회장님, 이제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아가 웃으며 말하자 기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알겠습니다, 아버지. 서아의 대답에 기성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좋은 날인데. 그래, 정말 좋은 날이지.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복지센터 일은 어떠세요?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기성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저희 회사 직원 교육에 강연자로 오시면 어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강연? 내가? 아버지처럼 경영 경험이 많으신 분의 이야기를 직원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께서 깨달으신 것들을요. 기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겠다.
내 실패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서아와 지우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서아가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묻자 지훈은 서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너와 함께라서. 저도요. 그리고 이제 양쪽 가족들도 화해했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면요. 서아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지훈이 깜짝 놀라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곧 확인해 볼 거예요. 지훈은 서아를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저도요. 그리고 누구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아이로요. 그래, 우리 아이는 분명 그렇게 자랄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몇 달 후 서아는 정말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기성은 손주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제대로 사랑해 줄 거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윤경도 손주 옷을 직접 손으로 뜨며 행복해 했습니다. 내 손주는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랄 거예요. 테크라인 사무실에서는 임신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서아를 축하했습니다. 회사는 서아를 위한 특별 휴가와 복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대표님이 만드신 복지 제도를 대표님이 제일 먼저 쓰시는 거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만든 제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몇 년 후 시우가의 저택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아와 지훈의 아들이 할아버지 기성의 무릎에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란다. 신기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기성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경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희는 거실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돈어른, 손주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네요. 정말 그래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서아와 지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아들,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어?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 그리고 사람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어. 서아는 기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성도 손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사람을 돈이나 권력으로 판단하지 않는 어른으로 자랄 거야. 그날 밤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소박한 집밥이었지만 식탁에는 진심 어린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기성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본 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합격점을 받은 것 같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때 차갑고 화려했던 재벌가의 저택은 이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진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녀로 들어갔던 별장에서의 일주일이 결국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시험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통해 모두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